한 주간의 부동산 시황을 알아보는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간. 자, 오늘 이 시간은요, 5월 3일자 KB 부동산 현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일단 서울과 수도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의 5월 3일자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지난주 0.28에서 이번 주 0.23, 소폭 하향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전세 가격 역시 0.18에서 0.17로 이번 주에는 어떤 뭐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는 듯한 느낌은 없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나머지 경기도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이번 주 경기도 0.36, 지난주 0.43보다는 조금 주춤하죠. 역시 전세 가격 역시 이번 주에 조금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강했던 인천의 모습도 보게 되면은 지난주 0.53, 이번 주 0.50으로 소폭 하락한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전세 가격 역시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의 상황을 잠깐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요. 서울은 뭐 특별한 움직임 없이 매매가와 전세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역시 흐름 자체는 소폭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인천 역시 어 전반적인 매매가 상승 지수 그는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 3월 초와 비교해서 보게 되면 조금 소강 상태, 좀 주춤한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전세 가격 역시도 조금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분위기상으로는 경기도는 주춤하는 측면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인천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매매가 상승, 전세가 상승 지수 자체는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추세가 굉장히 하락 추세로 이어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지난 2월 달 이후에 정부의 각종 그 발표들이 있었잖아요. 공급 대책이라든지 그 밖에 시장의 당선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사전 청약을 이제 곧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슈 사항들이 계속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매수로 뛰어들기보다는 일단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심리가 매우 강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이 움직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가는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세부적인 지역을 보면서 지역 내부의 세부적인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 꿈틀대고 있는지를 보면서 좀 판단하는 게 조금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노도강입니다. 노도강의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지역, 최근 4주간 도봉구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주도 역시 도봉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번 주에 도봉구의 상승률이 0.45, 아까 보셨던 서울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0.2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도봉구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저에 흐르고 있는 흐름 자체가 외곽 지역 또는 상대적으로 싼 지역의 움직임 자체는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강북구와 노원구의 움직임 자체는 여전히 움직임 폭은 좀 세고요. 노원구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좀 주춤한 듯한 모습. 전반적인 서울의 전체 분위기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용성광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지난주 같은 경우, 지난주까지는 성동구의 움직임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에는 마포구의 움직임이 가장 높은, 마용성광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이 마포구로 나타나고 있죠. 아주 큰 폭의 움직임은 아니지만 성동구에서 마포구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임 폭이 많았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타 강북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 서대문구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동대문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죠. 최근 4주간.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중랑구의 상승률이 지난주까지는 상승률이 높았던 서대문구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구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1등이었던 서대문구와 비교해서 보면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5월 3일 현재 기준으로 중구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전반적인 큰 흐름 자체는 정중동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기저에서는 움직임이 그래도 무언가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머지 다른 지역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남 서부 지역입니다. 지난주까지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강서구, 그 이전에 상승률이 높았던 거는 구로 금천 같은 곳이었죠. 자,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는 양천구의 상승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강남권의 상승률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강동구의 상승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강남구의 상승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납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지역과 달리 강남 3구라고 불리는 지역, 서초구가 주로 이제 강남 3구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 강남 3구, 4구까지 포함된 지역 중에서 3개구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일단 전반적인 큰 흐름은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곳을 찾아서 움직이는 성향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강남권에서는 다시 한번 강남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재건축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나름대로 중심지 좋은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서울 내부에서 큰 흐름으로 안정적인 흐름이다라고 하지만 기저에는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흐름은 외곽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상대적으로 괜찮고 상대적으로 싼 곳, 이런 곳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선호 지역, 최선호 지역에 대한 재건축 아파트와 같은 그런 그쪽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정중동의 모습이지만 나중에 또 분위기 또는 모멘텀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된다거나 했을 때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예상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꽤 오랫동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경기도 지역 좀 봐야겠죠. 자, 경기도 서북부 지역은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동두천이 강세를 보입니다. 이번 주 역시 동두천의 강세가 매우 높죠. 아주 대표적으로 갭매우기가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움직임은 의정부가 그 두 번째로 좀 강했다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껴있는 양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갭매우기장의 대표적인 모습이 서북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동안 경기 동부 지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지역,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남과 구리 지역을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광주 지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남양주의 상승률도 만만치 않죠. 1.56이라고 하는 지표에서 보시듯이 광주와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지역, 경기 동부 지역에서는 중심지, 나름대로 말하는 중심지에서 외곽지 쪽으로 퍼져나가는 분위기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경기 남서부입니다. 경기 남서부.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조금 위치를 좀 바꿨는데요. 시흥이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단원구가 다시 2등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경기 남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시흥과 안산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부천의 움직임도 인천이 좀 강하고 나머지 지역들을 봤을 때 중간에 껴있는 부천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부천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부터 전통의 강호였다거나 최근 몇 개월 동안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였던 김포는 상대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죠. 자, 경기 남부 지역은 이번 주 역시 의왕의 강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군포의 강세가 여전히 이 뒤이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보이고 있죠. 바로 그 옆에 이 지역의 가장 선호 지역인 과천 지역의 움직임이 조금 꿈틀꿈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앞으로 다음 주에 어떤 모습, 그다음 주에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뱀 벌리기를 했고 그다음에 메우기를 한 상태 하는 과정에서 다시 벌리기를 했던 곳이 메워지면서 다시 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기 동남부 지역인데요. 경기 동남부 지역은 지난주에 이어서 수원 건선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성남 지역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남 수정구의 모습,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팔달과 영통 지역의 움직임, 아무래도 전통의 강호 지역인 영통, 그다음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고 이제 입주를 하고 있거나 입주를 해야 될 그 지역이 팔달구 지역 쪽에서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 최남부 지역의 모습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산의 모습이 역시 강하고 뒤이어서 평택이 따라붙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경기도 지역도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곳을 찾아서 움직이는 모습이 지금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 인천입니다. 자, 인천을 보게 되면은요. 인천 지역이 요번에 확 바뀌었죠. 지난주까지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연수구의 상승세가 조금 주춤해졌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연수구의 상승세가 주춤해진 게 아닙니다. 연수구의 상승세는 0.48로 나름대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동구를 보게 되면 남동구의 상승률 0.8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죠. 인천에 아까 보셨던 게 0.5 정도의 상승률이었는데 이 지역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남동구 지역, 부평구 지역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건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지 내부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상승의 움직임, 그다음에 세력의 움직임, 기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인천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역시 이 지역에서도 비싼 아파트, 비싼 지역을 벗어나 점차 주변부로 흘러가는 모습들, 그리고 주변부로 흘러가면 다음 지역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계속 연달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구 지역도 보통 이제 중구 지역은 우리 이제 인천 구도심 말고 주로 이제 하늘 도시와 같은 영종도 지역이 좀 많을 텐데요. 이 지역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자, 이번 주에도 한번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요. 전반적으로는 주춤 또는 소강 상태의 느낌이 강하다. 자, 그런데 그 내부에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 자체는 소강 상태 또는 주춤하다는 게 결국 안정적이거나 하락의 흐름으로 흘러간다고 보기에는 지역적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서로 번갈아 가면서 파워풀하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곳 또는 갭이 메워지면서 오히려 중심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 주에도 소강 상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번 주에는 소강 상태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움직임은 옆으로 퍼져나가는 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월도 이제 시작되고 이제 두 번째 주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5월 달 지나고 6월 달 지나고 제가 볼 때는 5월 달에와 6월 달의 움직임이 어떻게 받쳐주냐에 따라서 7월 이후, 6, 7월 이후의 움직임이 상당히 상향으로 상방으로 변할 것이냐 또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하방으로 갈 것이냐가 이어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 5월인 것 같습니다. 자, 이 5월과 6월의 이 흐름 자체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서울과 수도권의 그 부동산 현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